안녕하세요. 원탑 속도국어의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고3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문법, 특히 이제 현대 문법, 고전문법 이렇게 나뉘죠. 그죠? 접근법과 개념 정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능국어 문법, 접근법, 문제푼 팁, 그 다음에 한 등급 올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가 범주 구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제 우리 조금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보통 문학은 아니면 비문학은 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 아니면 글의 구조를 묻는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나뉘어지는데요. 문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념이 있고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다양한 예시를 통해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단은 그 여기 범주라고 돼 있죠. 그죠? 범주라는 건 일종의 범위인데 이제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음운, 그 다음에 음절, 단어, 어절, 문장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다 범주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범주 1, 음운노는 말소리 규칙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꽃 하면 어떻게 돼? 저기 받침은 치읓 받침을 쓰는데, 발음은 디귿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그 표기와 발음이 다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음운 체계가 있고 음운 규칙이 적용이 됐길래 소리와 표기가 다른지 이렇게 파악하는 게 음운론의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주의가 단어인데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의 종류, 품사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오원구 품사 이제 그 의미 기준으로 나눈 게 그 품사가 되는 거고요. 이제 품사를 어떻게 돼 하는 역할과 기능으로 나눈 게 오원이 되는 건데 이제 이건 단위의 종류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단어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쓰느냐 이게 합성어 파생어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어의 의미 그죠? 뜻을 파악할 줄 아냐 모르냐인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뜻보다는 다이어나 동의어를 구분하는 게 다양한 예시를 통해 출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단어 범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단어 품사랑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문장 성분을 알아 몰라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종류인데 혼문장 견문장의 종류를 알아 몰라 이런 것들을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법 요소는 보통 이제 우리가 좀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동, 비동, 높임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제 표현, 그 다음에 종결함이 끝맺는 말, 그 다음에 이제 부정문, 안못 부정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요거 의문론, 단어, 문장, 문법 요소가 현대문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현대문법은 요 안에서 세뇌문항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이제 고전문법은 우리가 이제 고대국어, 중세국어, 근대국어 이렇게 이제 시대에 따라 나뉘는데 오늘날이 현대국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중세 근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어떤 식으로 현대국어가 변해왔는지 변천이죠, 변천. 시대에 따른 변천사를 바라보는 목적이 어떻게 돼요? 이제 요걸 배우는 이유인데 고전문법은 주로 어떻게 돼? 한두 문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사실 중세고의 훈민정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훈민정음 중심으로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중세고의 특징에 치중해서 출제를 하는 거고요. 자, 문제는 보통 어떻게 돼? 이 범주 안에서 뭘로 개념과 예시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2번. 그럼 우리가 이제 문법 범주는 알았으니까 문법 문제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문법 문제 구조는 보통 이제 첫 번째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떻게 돼? 단답형으로 보기에서 개념 주고 예시가 선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지문으로 출제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지문은 문법 개념에 대한 설명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설명문. 자, 그냥 문법 개념을 지문 형태로 주고 그에 대한 내용을 이해했는가 묻는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서론에서 어떻게 돼? 나는 의문론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 단어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문장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하지 이야기거리를 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본론에서는 어떻게 돼? 현대문법 개념을 주고 그 예시를 개념을 설명해주고 예시로서 설명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고전문법 개념을 또 어떻게 돼? 주고서 예시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문 구성이 돼 있는데 자 이게 하나의 패턴이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일테면은 자, 현대문법 개념 중에 품사 개념과 예시를 주고 아니면 어떻게 그다음에 이제 문장 성분의 개념과 예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범주끼리 엮어서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떻게 현대 고전을 같이 섞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돼? 이제 예를 들면은 현대 문법끼리 섞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죠? 보통 첫 번째는 어떻게 돼? 문제 구성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윗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은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지문의 내용을 파악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로 나눈 거고요. 두 번째는
주로 이제 뒤에 설명한 고전 문법의 개념을 알아 몰라. 예시를 주고 적용할 줄 알아 몰라. 이렇게 그 묻는 문제에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 일단은 이 개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지문에 있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면 어지간히 내용일치 문제는 풀 수가 있어요. 풀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지문의 개념을 예시에 적용하는 것들이 이제 쉽지가 않은 부분들인데 요거는 연습이 좀 많이 되어야지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그다음에 다른 구조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문법 문제 구조 이해하고 단답형이죠. 이제 보통 그 지문 주고서 두 문제가 출제되고요. 총 5문제 중에 2문제는 지문 형태로 출제가 되고 나머지 3문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건데 보기를 하나 주는 경우가 있고요. 보기를 2개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는 차이가 뭐냐? 보기 1에서 무조건 일단 개념이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는 그 문제의 선지가 있죠. 1번부터 5번. 그러면 이 선지는 보기의 개념을 그 예시로서 읽어주는 거거든요. 선지는. 그러니까 이제 이 개념들이 이 예시에 어떻게 돼? 제대로 적용해서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읽었나 안 읽었나 이런 걸 묻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기 1은 개념을 주겠죠. 그죠? 근데 보기 2는 어떻게 돼? 이 개념이랑 연결된 예시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다 개념이랑 다 연결이 되는 예시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선지는 당연히 어떻게 돼? 이렇게 보기 1의 개념과 그죠? 보기 2의 예시를 어떻게 동시에 읽어주고 해석한 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뭐 이렇게 푸르나 결국 어떻게 다 개념과 예시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는 거고 문제 패턴이 단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다. 특히 이제 선지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지가 그 선지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만 아시면 이제 문제를 분석하고 선지를 해석하는데 좀 수월해지는 것들이 있겠죠. 그죠? 예. 이제 그다음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문법이 정말로 많이 힘들다라고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좀 조금만 이제 생각해 보면 되는데 문법에서 일단은 개념 정리는 무조건 필수겠죠. 그럼 이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무조건 다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유가 뭐냐? 최근에 문법 문제가 기본 개념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섞인 게 무조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상에서 잘못 쓰는 문법적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가 안 되면은 아예 어떻게 손도 못 대고 못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개념 정리는 하고 가셔야 돼요. 특히 기본 개념이라도 알아야지 어느 정도 손을 댈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문제를 못 풀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보기에서 우리가 개념은 줘요, 사실. 그치? 근데 개념은 주는데 개념과 예시가 같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 것도 있는데 개념과 예시가 같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풀어도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 항상 뭐를 개념과 예시를 같이 풀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연습을 하실 때 이제 지금은 그 연습할 시간도 없겠지만 개념에 따른 다양한 예시들을 자꾸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만 내가 다 틀리는 게 아니고 특히 지금 약한 개념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예를 들면 품사에서는 뭐가 약하고 품사도 다 약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품사에서는 뭐가 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합성어파에서는 뭐가 약하고 아니면 나는 문장 성분이 아예 정리가 안 된다. 그럼 그걸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틀리는 개념과 그냥 개념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 머릿속에 안 남고 그 개념에 딸린 예시를 같이 정리를 해 주셔갖고 자기만 노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언제든지 한번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그러니까 항상 뭘 정리를 해야 된다? 개념과 예시를 같이 정리하고 자기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어라. 내가 뭐가 취약한지 어떻게 그래야지 파악하고 그걸 메꿀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해결책이 좀 더 그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도 모르는데 심화 개념을 어떻게 구분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우리 기본 개념과 심화 개념의 차이만 좀 알아도 최소한 좀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돼요?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의문론만 예든 건데 이제 기본 개념이 있죠. 그죠? 기본 개념. 자, 우리가 이제 이건 다 알 거예요. 음절구소리, 비음화 이건 다 알죠. 그죠? 음절구소리는 뭐야? 가느다란 물방울 7자음만 발음되는 거죠. 그럼 이제 표기는 꽃인데 발음은 디귿으로 다는 거죠. 이렇게 가느다란 물방울 7자음이니까 어떻게 돼? 일단은 디귿인 꽃으로 발음이 되는 거고요. 자, 비음화는 어떻게? 비음의 종류가 미음, 니은, 이응이 있다라는 거 알죠? 미음, 니은, 이응. 그럼 어떻게 돼? 표기는 국물인데 어떻게? 이게 뒤에 미음 때문에
앞에 기역이 어떻게 같은 비음결로 바뀌어서 이 국물 이렇게 이응 미음으로 바뀐다. 이게 이제 비음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수능에서 절대 이거 하나만 나지 않겠죠. 그죠? 자, 이제 심화 개념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 예를 들면 꽃망울은 어떻게 돼? 일단은 처음에 무조건 음절구술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럼 꽃망울 디귿받침을 했을 때는 음절구술이 적용됐다. 그럼 어떻게 음절구술에 적용된 다음에 최종으로 어떻게 돼? 꽃망울에서 비음화가 적용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음절구술이와 비음화 같이 적용된 건데 수능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합쳐진 개념들이 어떻게 돼? 출제가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또 이제 심화 개념 두 번째는 헷갈리는 것들인데, 자, 예를 들면은 젊다 늙다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젊다는 동사야 형용사야? 아니면 어떻게 늙다는 동사 형용사야? 우리가 예를 들면 젊다는 무조건 형용사죠, 형용사. 우리가 이제 그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방법이 뭐뭐 하늘 넣어보거나 아니면 동사는 동작이기 때문에 진행형이 가능하고 아니면 뭐뭐 하자 이게 가능해요. 청형이 가능한데 젊자, 젊는다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얘는 무조건 형용사고, 자, 늙다. 늙은 나무 이랬을 땐 어떻게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쓰이지만 선생님 늙었네, 니네는 젊은데 난 늙었네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거는 동사로 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헷갈리는 거잖아요, 항상. 그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하늘이 보인다는 사동이야 피동이야? 당연히 이건 이제 피동인데 우리가 어떻게 돼? 사동 피동 힘든 이유가 이일이기 구추 이런 게 서로 어떻게 돼? 그 이일이기가 겹친단 말이에요. 사동형 접사가. 사동에도 이일이기가 있고 피동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헷갈리니까 이걸 따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은, 자, 수능은 심화 개념만 출제하는 거니까 요 범주에서 나는 거겠죠. 요 범주에서. 그죠?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정리한 다음에 헷갈리는 개념의 항목을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항목은 그냥 정리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외우시지 마시고 왜 헷갈리는지. 왜 헷갈리는지 따져보시고 그럼 그걸 헷갈리는데 그럼 구분하는 방법은 뭐야?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어떻게 틀릴 이유가 없어요. 틀릴 이유가. 자, 예를 들면은 조사랑 의존명사 헷갈려. 그럼 왜 헷갈리지? 이걸 정리하시고 관형사랑 관여가 헷갈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 품사와 어의 개념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럼 사동피동은 헷갈려. 왜 헷갈려? 아까 얘기했죠. 이일이가 겹쳐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이유를 쓰시고 구분하는 방법을 정리해 주시면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특히 지금 기본 개념만 나는 게 아니고 심화 개념 그 두 개의 개념이 합쳐졌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우리가 보통 많이 헷갈리는 개념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6번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음은 단어 뭐 뒤에 그 문장 문법 요소 고전문까지 정리 개념 정리를 어떻게 할지가 돼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동영상 파일에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